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F1 레이스카 디자이너는 기술 규정의 경계선 사이에서 미적 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한 한 가장 경쟁력 있는 레이스카를 만들기 위해 창의력을 펼칩니다. 이로 인하여 완전히 기괴해 보이는 레이스카들이 F1 역사상 여러 번 그리드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못생긴 F1 레이스카들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태양광 자동차. 1968년에서 1969년 시즌의 F1은 마치 태양광 자동차 느낌을 주는 높은 윙을 장착한 레이스카들이 경쟁했습니다. 각 팀은 높은 다운포스를 위하여 윙을 가능한 한 높고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윙 디자인은 사고 발생 시 쉽게 파손되어 드라이버와 마샬을 위협하는 흉기와 같았고 결국 금지되고 맙니다. 두 번째, 다리미판. 에어로다이내믹을 위해 다리미판 같은 프론트 윙을 장착한 마치 711은 차트레이라고 불리며 조롱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즌 로니 피터슨이 11경기에서 5번의 포디움에 오르며 챔피언십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트리플 챔피언 니키 라우다가 이 레이스카로 F1에 데뷔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랍스터. 더블 월드 챔피언이자 데이먼 힐의 아버지 그레엄 힐은 1971년 시즌을 브라밤 팀의 BT34로 그랑프리에 참가합니다. BT34는 전면 양쪽에 장착된 트윈 라디에이터가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레이스카의 독특한 전면부 디자인은 랍스터의 발톱이라고 조롱받았습니다. 참가한 20개의 경기 중 대부분 고장과 사고를 겪었으며 가장 좋은 그랑프리 성적은 5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모터스포츠 역사상 유일하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전설적인 드라이버 그레엄 힐이 드라이빙했음에도 말입니다. 네 번째, 잔망경. 아이펠란더 타입 21은 설명할 필요 없이 끔찍한 디자인입니다. 이 레이스카는 드라이버 앞에 공기 흡입구를 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특이하게도 콕핏 양옆이 아닌 앞에 잔망경 같은 백미러 한 개를 장착했습니다. 심한 엔진 과열 문제와 다운포스 및 신뢰성 부족으로 인하여 참가한 8경기에서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레이스카의 성능도 디자인과 비슷하게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펠란드 팀은 참가 1년 만에 F1에서 철수했습니다. 다섯 번째, 픽업 트럭. 미국의 픽업 트럭을 연상시키는 리어윙을 장착한 마치 751 또한 기이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리어윙은 어떻게 보면 이케아의 책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레이스카는 악천후로 인하여 54랩 중 29랩 만에 중단된 1975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스머프. 찻주전자로 불렸던 이 레이스카의 지상고는 무려 1.4m로 에어박스가 조금만 더 높았다면 모나코 터널의 천장을 긁었을 것이라는 조롱 섞인 농담이 생겼을 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스머프처럼 생긴 이 레이스카는 이 디자인이 금지되는 1976년 시즌의 4차전 스페인 그랑프리 전까지 3번의 그랑프리에 참가하여 최고 성적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에어박스를 대폭 축소한 디자인으로 시즌 총 3번의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일곱 번째, 사다리. 1979년 인사인팀은 시즌을 앞두고 F1 역사를 바꿀 혁명적인 개념을 정립할 꿈을 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보인 레이스카 N179의 전면 디자인은 마치 사다리를 연상케 하는 라디에이터를 장착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라디에이터 배치는 레이스카 콕핏을 과열시키는 비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이 되었고 에어로다이내믹에도 유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즌 중간에 결국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레이스카의 그랑프리 최고 성적은 영국에서의 13위였습니다. 그야말로 성과 없는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여덟 번째, 스타워즈. 그라운드 이펙트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로 마치 우주선을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A2는 레이스카의 넓은 면적으로 광범위한 다운포스를 생성했지만 핸들링을 희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79년에 참가한 8번의 레이스 중 2번의 6위를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서랍장. 1983년 시즌에서 그라운드 이펙트가 금지되었을 때 팀들은 잃어버린 다운포스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리어윙은 앞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여 여분의 윙이 추가되었고 일부 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리어윙을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열 번째, 고래꼬리. 맥라렌은 1990년대 중반에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1995년 시즌 맥라렌은 MP410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이 레이스카의 과도하게 두꺼워 보이는 전면부보다 눈에 띄는 것은 엔진 덮개 위에 장착된 고래꼬리 같은 미드윙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리어 다운포스를 올려주는 듯 싶었지만 레이스카의 전체적인 다운포스 밸런스를 무너뜨려서 드라이빙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1번째, X윙. 티렐은 F1에서 활약하는 동안 항상 새로운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들의 F1 역사 막바지인 1997년 시즌에 나타났습니다. TRL-025는 다운포스를 높이기 위해 사이드포드 위 높은 위치에 두 개의 추가 윙을 설치했습니다. X윙으로 불리는 이 디자인은 F1에 잔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TRL팀의 운명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지만 이듬해인 1998년에 페라리, 자우버, 프로스트, 조던이 이 독특한 장치를 따라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이 윙은 부러지기 쉬운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FIA는 안전상의 이유로 X윙을 금지하였으며 이 보기 흉한 장치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12번째, 새총. 에로우즈는 2001년 모나코 그랑프리 연습 세션에서 다운포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치스러운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이스카의 노즈에 놓이는 역삼각형 모양의 날개였습니다. 마치 새총처럼 생긴 이 보조 프론트 윙을 장착한 레이스카를 드라이빙한 요스 베르스타펜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FIA는 이 장치가 드라이버의 시야를 방해하고 파손 시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안전상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으며 에로우즈에게 약 1억 4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13번째, 바다코끼리. 이 리스트에서 최악의 디자인은 아니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레이스카, 윌리엄즈 팀의 FW26입니다. 2000년대 중반을 지배하던 페라리를 이기기 위해 윌리엄즈는 바다코끼리를 연상시키는 노즈 디자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고 그해 말에 전통적인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랄프 슈마어와 후안 파블로 몬토야라는 걸출한 드라이버들이 드라이빙했지만 바다코끼리로는 페라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14번째, 덤보. 혼다는 F1 컨스트럭터 팀으로서의 마지막 해에 끔찍한 레이스카를 만들었습니다. 노즈 위에 추가된 윙은 마치 아기 코끼리 덤보의 귀한상을 추가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디자인으로 결국 혼다는 시즌 14포인트 획득에 그치며 9위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15번째, 남자다움. 2014년 시즌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지 않는 시즌 중 하나입니다. 기술 규정 변경 첫 해로 메르세데스가 너무 압도적이었고 하이브리드 터보 시대의 개막으로 맹렬한 엔진 사운드를 잃어버린 이유가 크지만 역대급으로 흉물스러운 레이스카 디자인도 한몫했습니다. 2014년은 기술 규정이 급변한 시기였으며 최근 20-30년간 이렇게 모든 팀이 최악의 프런트 디자인을 선보인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레이스카의 모습이 흉악했습니다. 남성미 넘치는 전면부 디자인은 모자이크가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로터스 팀의 레이스카는 이렇게 길이가 다른 흉측한 뿔이 두 개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페라리는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디자인이었고 시즌을 지배한 메르세데스의 디자인도 그다지 멋지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 이러한 레이스카 디자인이 나온 배경은 FIA가 안전을 위해 노즈 높이를 이전 55cm에서 18.5cm 이하로 급격히 줄였기 때문입니다. 후방의 레이스카가 전방의 레이스카와 접촉해 공중으로 떠오르는 현상을 막고 T-보닝으로 알려진 수직 충돌에도 노즈의 높이를 낮추어 드라이버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팀들은 노즈 사이즈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공기 역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레이스카 하부에 최대한의 공기 흐름을 발생시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엘레강스하지 못한 디자인의 노즈콘을 가진 레이스카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내년 2022년에 다시 기술 규정이 대폭 변경되는데요. 먼저 공유된 디자인을 보면 멋진 외형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기술 규정의 빈틈을 파고드는데 도 같은 각 팀의 기술진들이 어떤 모습의 차량을 선보일지 벌써 기대됩니다. 키미TV의 못생긴 F1 레이스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